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담배와 홍삼으로 유명한 주식회사 KTNG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현재 KTNG의 주가는 주당 95,000원인데요. 2022년도 예상 ROE가 13.22%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절대평가 방식으로 본 적정 주가는 81,000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3년도에는 ROE가 조금 후퇴를 해서 10.74%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66,000원대로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높은 상황인 KTNG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 높은지 혹은 낮은지에 대해서 재무제표적인 측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1987년도 4월에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된 회사로 2년 뒤인 89년도에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것을 알 수가 있고 2002년부터 지금의 사명인 KTNG로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담배, 건강기능 부문, 부동산 그리고 기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제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8.03%의 비중을 갖고 있고, 퍼스트 이글 인베스트먼트가 7.12%, 중소기업 은행이 6.93%의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자사주가 12.61%나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이 회사의 주가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자사주를 이렇게 모아간다고 하면 주주의 이익에 상승하는 그런 효과는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KTNG는 0.22%로 동종업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0.19%, S-오일의 0.70%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거래량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영진은 대표이사 백복인 씨가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는 99년도에 상장이 됐으며, 본사는 대전시 대덕구 벚꽃길 71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담배가 전체 매출의 61.1%, 건강기능식품이 2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KTNG라는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배 사업과 건강기능 사업을 이해한다면 거의 대부분을 이해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와 건강기능 부문의 내수와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도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담배의 내수는 65.2%, 수출의 경우에는 34.8%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 부문에서는 내수가 88.5%, 그 다음에 수출의 비중이 1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와 건강기능 부문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담배 부문을 보면은 자본 집약적 제조업으로 인해서 실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수반되는 산업이고 국내 관련 시장, 즉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파는 그 종이로 말린 담배를 관련 담배라고 하는데요. 그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으며 글로벌 관련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 부문을 보면은 홍삼과 비홍삼 부문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정관장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다들 아실 텐데 그것이 바로 홍삼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 브랜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료의 조달까지 6년간의 숙성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6년 동안 그 자본을 계속해서 댈 수 있는 자본이 크게 필요한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회임 기간이 굉장히 긴 장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웰빙과 친환경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감안할 때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분별 공장 가동률, 시설 투자 현황,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반기 가동 효율을 보면은
평균 가동률이 70%가 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배와 건강 기능이 가장 큰 이 회사의 KT&G의 사업 분야인데 평균 가동률이 70%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설 투자 현황을 보면은 증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캐파를 향상시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투자액보다 향후 투자액이 훨씬 많이 남아 있고 이것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생산 능력에 대한 확대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실제 KTNG에서 파는 담배와 건강기능, 그 다음에 기타 부문의 가격 추이를 보면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반기를 지나면서 단 하나의 제품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을 본인들, 즉 KTNG에서 직접 올리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회사의 이익이 급격하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KTNG에서는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Q, 즉 얼마만큼 더 많이 팔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만 이익이 변화하는 단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요소로 자리 잡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다음은 자산, 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자산의 꺾은 선 그래프가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좌측 상단에 K거로 살펴보면은 자본금은 0% 성장할 때 자본은 5%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증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이 조금씩은 쌓여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채는 4%씩 성장을 했고 자산은 5%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2021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자본금이 9,550억 원일 때 부채는 2조 4천억 원,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은 9조 1천억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부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 이자 비용 발생 부채인 이자 보상 배율을 살펴봐도 75배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의 비중이 낮다는 하나의 결과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4.4%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7.8%씩 성장을 하고요. 그 두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1.7%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4.5%씩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1.2%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대 아주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9년도에는 ROIC가 24.75%, 2020년도에는 28.11%로 소폭 상승했고 다시 2021년도에는 2019년도와 비슷한 24%의 ROIC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ROIC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의 ROIC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비영업 성격의 순 자산이 19년도에는 4조 5천억 원, 20년도에 4조 9천억 원, 2021년도에는 5조 1천억 원으로 계속해서 비영업 성격의 순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KTNG의 시가총액이 12조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거의 40%, 시가총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이 비영업 성격의 순 자산으로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기업은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속한 기업들인데 실제 19년도, 그다음에 20년도, 21년도 모두 A사 분면 끝자락에 위치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고 투자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우선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기 순이익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락은 있지만 비슷한 수준의 단기 순이익을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실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건 좋을 때건 회사가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방어주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같은 기간 동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9년도와 20년도, 21년도에는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조금은 높았기 때문에 영업의 질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2년도에는 그것이 반전되어서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조금 높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 잉여연금 흐름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넘어가면서부터 잉여현금 흐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그 폭이 조금 줄어들어서 6,395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추이를 나타내는데요. KTNG의 주가가 최근 5년 동안 코스피보다 조금은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KTNG는 배당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배당까지 포함해 본다면 KTNG의 주가가 코스피보다 높은 오히려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000원의 주당 배당금을,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주당 4,8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을 보면은 거의 50%,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100원의 돈을 벌어들인다면 그중에 50원 이상의 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 정책을 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금 배당 수익률은 매년 15.1%씩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실제 이 회사의 현금 배당 수익률이 6.08%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최근 3년 기준으로 4.11%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높고 매력적인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주당 배당액이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배당을 목적으로 KTNG 주식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어,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현인데요. 실제 현재 주가와 적정 주가에 대한 각 기업들에 대한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주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고 적정 주가는 다음과 같이 포진되어 있는데 실제 KTNG는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117%로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은 담배와 홍삼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상황은 현재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기업들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반도체 중심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주가 대비 적정 주가가 오히려 위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혹한기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수익률은 오히려 KTNG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KTNG인데요. 다만 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 관련한 담배, 즉 종이 담배에 대한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실제 라이프 스타일과 웰빙을 중시하는 현재의 풍습 때문에 이런 홍삼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담배라는 것은 한번 피기 시작하면은 그 브랜드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홍삼 같은 경우에는 내수 중심의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성장성이 뚜렷하게 높아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평가 여부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KTNG가 워낙 현금 흐름과 당기 순이익을 잘 발생시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의 방어 목적으로 많이들 샀기 때문에 적정 주가보다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여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고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TNG를 매수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이유는 배당 성장성이 계속해서 확보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의 지배 구조상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의 자금이 계속해서 투여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과 지배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면 회사의 배당 성장성은 굉장히 유효하고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 건전성 또한 굉장히 양호한데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시가총액의 40% 이상이 되고
이자 보상 배율이 77배 등 굉장히 높은 안전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도 별 4개가 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KTNG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